네, 맞나요? 맞아요.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 역할, 형용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했고요. 형용사절은 뭐를 꾸며줍니까?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배웠을 거겠죠, 맞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이 부사절은 거대한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사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형용사나 이제 부사 같은 경우 이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면 부사는 뭐를 꾸밀까요? 명사 빼고 다 꾸민다라는 게 특징인데, 얘가 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를 다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수식해 준다라는 겁니다. 뭐를 수식한다고요?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부사가 절이 되었기 때문에 잡다한 걸 꾸미는 게 아니라 다 치우고 문장만 꾸며주는 게 바로 이 부사절의 특징이에요. 부사절이라는 것은 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접속사랑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John traveled around the world, 이게 문장이라면 주절이죠. 뒤에 when이 접속사고 he was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거대한 부사로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사절의 특징은 문장에서 없어도 오히려 좋다라는 것에 있겠죠. 얘는 그냥 마음먹으면 우리가 다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사니까요. 얘는 뭐라고요? 부사니까. 좋았어. 계속합니다. 이 쓸데없는 부사절이 주절 앞에 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점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어느 쪽에 접속사가 붙었느냐는 거겠죠. 접속사가 붙어있는 쪽이 종속절이겠죠. 이 종속절이 주절 앞에 올 때는 콤마를 찍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속절이 주절 뒤에 올 때는 콤마를 안 찍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Because 수지 was sick. 여러분 이게 부사절 접속사랑 수지가 주어고 was가 동사, 이렇게 쓸모없는 놈이 앞에 올 때는 콤마를 찍고 오죠. 종속절이 앞에 올 때는. 그런데 before이 접속사고 he가 주어고 got이 동사예요. 이게 지금 쓸모없는 수식어구가 뒤에 오니까 콤마를 안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 콤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수식어구가 붙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콤마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이 배우는 부사절이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절의 차이점을 다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해요.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로서 쓰이니까 제가 SOC라고 적어놨죠. 쏙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명사를 세련되게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게 특징이죠. 부사절은 문장을 꾸며주는데 앞, 뒤 둘 다 가능하다. 이 방향성이 양방향이다라는 게 특징이고, 명사절 접속사 1단계 that, if, whether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that, if, whether. 그리고 2단계는 여러분들 여기 오타가 있는데 how 대신에 why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기억하시기를 how, why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문장. 그런데 명사절 접속사에서 who, which, what은 불완전한 문장가 올 것이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기억나요? 좋았어요. 그리고 형용사절일 때 형용사절의 특징을 쭉 보자면, 형용사절은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와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뒤에 비어있는 문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다르게 들어가고요. 지금 보니까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who, which, that으로 쪼개지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관계 부사의 형태는 how, why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이 완벽한 문장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사절은 오늘 배울 건데 이렇게 쪼개서 배우는 게 좋겠죠. 시조이양이라고 쪼개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시간과 조건과 이유의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오늘 그거를 저랑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맛배기로 밑에 있는 문제 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문장에서 어떤 것이 명사절이고 어떤 것이 형용사절이고 어떤 것이 부사절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화이팅! 체크하세요.
되었나요?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장을 보세요. 스튜던트가 주어고 know가 동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명사절, 목적어가 명사절이겠죠? 잘했어요. 자, 2번 볼까요? 보니까 지금 스니커 뒤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스니커즈를 꾸미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 세 번째 거 쭉 보면 because가 부사절 접속사로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부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라고 다 같은 문장이 아니라 쓰임새와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조이양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네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얘기 안 했어? 오케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미래 시제 위를 쓰지 마세요. 이해했나요? 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위를 쓰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접속사들이 나오면 위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쓰지 마세요. 아예. 보자면 before, after 다음에 위를 안 쓰는 건 당연한 얘기죠. 맞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as랑 when, since, as soon as, while, until, by the time. 요거 전부 다 뒤에 위를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만났을 때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면 미스터 강의 폰이 울렸습니다. 뭐뭐 할 때 그가 leaving for work, 일하러 나갈 때 울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as 같은 접속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유의 접속사로도 as를 쓰거든요. 이유의 접속사를 as를 쓰시게 되면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위를 쓸 수가 있어요. as 뒤에. 그런데 이거 as가 시간의 접속사로 쓰이면 할 때라는 의미로서 뒤에 위를 못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매니저가 contact you, 너한테 연락을 취한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맞죠? 뭐 하자마자, 이게 배달이 되자마자 보통 너한테 연락을 취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히는 친구가 by the time이라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뭐뭐 할 때쯤. 자, by the time의 쓰임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by the time의 쓰임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통 쓰이냐면 by the time이 붙어있는 문장에 동사가 과거 시제일 때, 뒤에 나오는 주절의 시제는 과거 완료가 됩니다. 왜냐면 이 by the time이라고 하면 뭐뭐 할 때쯤이죠. 과거에 뭐뭐 할 때쯤에 이미 뭔가 끝냈을걸 이라는 표현으로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항상 앞서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도. 됐죠? 그리고 by the time이 또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뭐 할 때쯤이라고 해서 현재 시제와 다닐 때가 있어요. 무슨 시제랑 다닌다고요? 현재 시제. 여러분 현재 시제랑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죠.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보기에만 현재지 겉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미래 시제인 거예요. 이거 자체로. 무슨 말인 줄 아시겠나요? by the time이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위를 못 쓴 거지 그냥 여기에는 원래 위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현재 시제인 거죠.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원래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할 때쯤에는 이미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미래 완료랑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홈워크로 제가 문제를 내거나 혹은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by the time이 나왔다 하면 시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아예 외워두세요. 기계처럼. 그냥 by the time이 나오면 과거 시제다. 그럼 뒤에 과거 완료. 일단 무조건 완료가 와야 돼요. 왜냐면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이니까. by the time 다음에 현재 시제다. 그럼 미래 완료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해유. by the time 조심합시다. 그리고 밑에 조건의 접속사가 또 나오네요. 조건의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위를 못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if와 unless는 아예 반대예요. if는 한다면이고 unless는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표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재밌는 거 given
얘도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 같이 올 수 있어요. consider 주어 동사 같이 올 수 있어요. 냉큼 오세요. 요거 챙기시고. 그 다음에 assuming도 마찬가지고 provided that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같이 앞뒤로 올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합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에서 위를 못 쓴다라고 말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을 두 번째로 낚는 경우가 어떻게 낚냐. 첫 번째는 보통 by the time으로 많이 괴롭히고요. 두 번째 괴롭히는 경우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주절과 종속절이 다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종속절은 접속사가 붙어있는 쪽이죠.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나오면 이 종속절의 위를 못 쓴다라고 한 거예요. 주절에는 위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오히려 열받게 더 많이 써요. 주절에는 위를 많이 쓰고 종속절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괜찮나요? 주절과 종속절이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해요. by the time이랑. 굿.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이 양보와 이유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전치사랑 많이 싸워요. 뭐랑 많이 싸운다고요? 전치사랑 많이 싸워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나 대명사가 오는 반면에 접속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뭐가 나온다고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특히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었죠. 이 친구와의 라이벌이 어떤 거냐면 전치사 중에 despite라고 있어요. 여러분 despite라는 놈은 전치사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올 자리와 접속사가 올 자리를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많이 낚는 게 뭐냐? 바로 부사와 헷갈리는 게 바로 이 whereas랑 while이에요. 여러분들 whereas랑 while이 조금 생소한 반면에 학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접속사라고 믿는 아이가 얘예요. however, 얘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립니다. however가 정답으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however가 정답으로 나올 때는 보통 부사로 나오기 때문에 파트 6의 however가 보기에 있으면 보통 얘가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파트 5에 however가 있다? 그럼 무조건 미끼예요. 미끼. 파트 5는 접속사를 많이 물어보는 반면에 파트 6는 부사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reas랑 while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얘들이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거든요. 접속사로서. whereas랑 while이에요. 뭐랑 뭐라고요? whereas랑 while이에요. 얘가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닌가요? however를 접속사로 쓰려면 문장 전체를 뒤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거 이따가 한 장만 더 넣어서 알려드릴 건데 however는 부사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거 여러분 양보 접속사 위에 반전이라고 좀 적어두면 좋겠다. 헷갈리지 않게. 반전,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뒤집혀서 진행이 될 때 쓰는 게 바로 이 반전의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유의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because, since, as, 뭐뭐 때문에 라는 거고요.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now that, 했기 때문에,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so that, 뭐뭐 하도록 이라는 표현으로서 살짝 달라요. 실제 시험에 now that이랑 so that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같은 문제 보기 속에. 그래서 해석으로 풀어내서 써야 되겠죠. so that 같은 경우는 하도록이고 now that 같은 경우는 했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 여기서 또 더 열받는 거 한 개 더 알려드리면 so that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so와 that 사이에 빈칸에 자리가 있고 여기 품사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너무 이 품사해서 that 이하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서 먹어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냥 so that이 붙어버리면 뭐뭐 하도록, 뒤에 거 하도록 앞에 거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 있죠. 근로자는 깔았습니다. 설치를 했어요. 뭐를요? 그의 소프트웨어를 그의 랩탑에 뭐뭐 하도록, 그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so that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뭐뭐 하도록이죠. 근데 만약에 so랑 that 사이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너무 빈칸에서 대비하했다라는 표현이 돼요. 의미가 슬쩍 다르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침착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1, 2, 3, 4, 5 1단계 다 푸세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접속사는. 화이팅! 일단계니까 틀리지 말고 잘 풀어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해석으로 풀어야 되겠죠? had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파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이것은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하이엔드가 뭐예요? 뭐 맞습니다. 최신의라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품질이 좋은 양질의.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거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정답은요. even though가 정답이에요. A는 왜 정답이 안 될까요? 전치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란 말이에요. 계속하여 2번. 이거는 접속사 문제를 가장한 이거는 뭐 수태시 문제이긴 한데 잘 봐요. will reply가 동사예요. 답장을 할 거다. once 일단 뭐 하면 그가 그걸 받으면 그러면 미래니까 여기도 미래를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그쵸? 미래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once가 일단 뭐 하면이라는 지금 조건의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겁니까?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제를 선 위를 못 쓰니까. 그럼 정답은요? 여기서 또 A로 하면 혼나요. 수태시를 따져야 되니까 D로 불러야죠. receives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돼. 3번 lawyer 변호사는 경험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는 이겼어요. 여러 개의 중요한 사건들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험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반전이네. 그럼 정답은요? 맞습니다. C겠죠. 비록 뭐일지라도 경험이 좀 없는데 그래도 이겼다. 4번 Mr. 키리안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뒤를 보니까 그녀는 토론을 나눴어요. 그녀의 financial consultant 재무 상담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 생각을 해볼까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보통 상담을 하는 거죠. 정답은요? before가 나와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5번 The new machine is expected to increase production.
새로운 기계가 설비한 기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예상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조금 생산량을 늘리도록. 이것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충족시키는데. 전체의 수요를 다 만족시키는데. 그럼 반전이니까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고 싶죠. 정답은 D로 고르면 돼, 안 돼? 혼나요. however는 부사로 쓰이니까 정답은 C. 이렇게 잡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문법 문제이기도 하고 해석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복합관계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면 여기 however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관계 부사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꿈의 땅 어디예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를 배웠잖아요. 그쵸? 거기 뒤에 ever가 붙는데 whyever는 없어요. however, whyever 따위는 없고요. 그 다음 however, whenever, wherever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however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howev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뭐 하든지 라는 표현으로서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단 문장 구조가 뒤집혀야 돼. 지금 이 상태로 절대 쓰면 안 돼요. 여기에 형용사와 부사를 먼저 써야 돼요.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이 문장에 부사를 한 개 넣어보자면 hard라는 부사를 넣어볼게요. 열심히라는 의미의 부사죠. However hard he studies English. 어떻게 그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던지 간에 시험은 어려울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owever가 정답으로 나오려면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앞에 형용사랑 부사가 먼저 나와야 해요. 이렇게 however를 정답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however는 그냥 죽은 문법이다.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시험장 가서 한 번씩 나오는 게 whenever예요. 언제 뭐뭐 하든지 언제든지 라는 표현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할 게 많으면 나는 커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었네요. 요거는 when이랑 똑같아요. 해석이 조금만 다르지. 내가 할 게 많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내가 언제든지 할 게 많을 때마다라는 표현이랑 그 조금 다른 거죠. 조금. 그래서 보기에 when이 있으면 whenever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얘들은 완전한 문장이랑 다른 거. 오른쪽. 이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문장이랑 이 복합관계 대명사 친구들이 만나서 거대한 부사가 되는 역할을 해요. whoever는 하는 누구든지, whatever는 하는 무엇이든지, whichever는 하는 어느 것이든지 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어차피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Whoever may want to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고 싶은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돼요.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라고 불완전한 문장, 목적 없으니까. Whichever you choose. 너가 선택하는 무엇이든지 라는 거 불완전한 문장, 목적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토익 시험장에서 뒤에 ever가 붙는 ever 시리즈 문제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만점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항상 아시겠죠? ever가 붙기 전에 이놈들을 맞출 수 있으면 돼요.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좀 풀어보면 좋겠네요. 1번, 2번, 3번 정도 풀어볼까요? 4번도
맞춰봐요. 2단계니까 아직까지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볼게요. 1번. 1번은 여러분들 동사 2개 찾아보세요. have랑 한 개 더 can work 나왔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보기 중에 접속사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예요? beside는 게다가 라는 의미의 전치사잖아요. 맞죠? even이라는 거는 부사고요. otherwise도 부사예요. 뭐뭐 하지 않으면. 그럼 정답은 A밖에 없죠. 뭐뭐 할 때마다. 그들이 할 게 없을 때마다 리서치 스태프들은 뭐 제안서 관련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2번. 자, 여러분들 코레일 passengers, 코레일 패신저들은요 are entitled to 뭐뭐 할 자격을 갖췄다. 뭐 full ticket refund가 뭐예요? 100% 환불이라는 거겠죠. 동사 한 개 떴고 뒤에 is cancelled or delayed 동사 2개 떴다. 지금 동사 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 중에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거 뭐뭐라는 조건 하에, 가정 하에 정답은 D겠죠. D. 풀었나요, 여러분들? 풀었는데 그냥 확실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한 거지. 근데 확실하게 풀어줘요. 3번. 데드라인이 was pushed forward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미뤄졌다가 뭐냐면 앞당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드라인이 3일 남은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막 내야 돼. 그럼 어때? 막 급하잖아, 맞죠? 그래서 뒤를 보면 글로리아진에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여기 호주에 잘 나가는 커피점이에요. 스타벅스보다 더 잘 나가. 스타벅스는 호주에 거의 망해가고 글로리아진스 여기 가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그거 워홀 많이 하거든요, 호주에서. 재밌대요. 글로리아진 커피가 뭐뭐 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도록. 때문에 정답은 D겠죠? 계속가요? 4번. 학생들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체험판을요. 프로그램에. 뒤를 보니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 하도록. 정답은요? B입니다. 잘했어요. 뭐뭐 하도록이라는 표현이 바로 so that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다운했다. 5번 갈까요? employees, 근로자들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오타네요. 맞죠? want가 아니라 want네요. want가 나와야 되겠다. 근로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한 음식을, 그러니까 좀 가격이 괜찮은 점심을 먹고 싶으면 그들은 가는 겁니다. 푸드코트, 클래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백화점에. 그러면 뭐뭐 할 때마다 정답은요? D가 나와야 되겠죠. Whenever employees, 근로자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 부사절 문제 푸는 요령은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부사절이라고 알면 그나마 풀기가 쉬운데 이게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 그 블랙홀에 들어가면 못 풉니다. 그 문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사절을 몰라서 부사절을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로 착각을 해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할 때 항상 이 세 덩어리를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하나만 파거든요. 그건 공부가 아니라 연구예요. 여러분 연구는 학자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문제 풀려면 공부가 해야 돼요. 공부. 비교와 차이점을 알아야죠. 공통점. 그리고 부사절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복합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복합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기억하고 요거 마지막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즉 미래 시제 위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3단계 한번 잡아볼까?
1번, 2번, 3번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듯이 한번 잡아보세요. 틀리면 안 돼. 다 풀었나요? 가볼까요? 1번. 1번 정답 뭐예요? 찍으세요. 뭐예요? 힌트. 적어도 10명의 참가자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세미나에. 이것은 carry on, 열릴 거예요. 뭐뭐 한 것처럼, 계획된 것처럼. 자, 그러면 이거 하는 한 이거 할 것이다. 정답은요? D. 굿. 잘했어요. 2번. commuter rail이라고 말하면 통근 열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뒤에 콤마 찍혀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네. 이거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겠죠.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뭐가 빠졌어요? 주어요. 이게 사물을 꾸며주죠. 정답은요? which 나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콤마 있으면 안 되지. 3번. 뒤에 문장을 쭉 보니까 mat이 동사고 gave가 동사네요. suggested가 동사고 contact가 또 동사네요. 더블 동사. 동사가 4개나 떴어. 맞죠? 그럼 접속사는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되겠죠.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왜 근로의욕을 상실했어요?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이제 침착하게 잘 봐요. 일단 여러분 여기 suggest 하면 보통 대절이 오는데 대절이 생략됐죠. 명사절의 대절. 이거 제가 말했나요? 목적어 자리 대절이 오면 대 명사절에서 대 생략 겁내기 많이 한다고. 여기 첫 번째 거 대 생략했어. 그리고 여기 and가 있으니까 suggest랑 gave랑 요거 두 개가 이제 병치가 되었네요. 그렇죠? gave도 동사고 suggest도 동사니까. 앞쪽으로 놓으면 여기에 이제 접속사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이 접속사를 딱 보시고 이 뒤에 문장을 봐요. I met 이라는 이 동사가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meet이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둘 다예요. meet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meet은 만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 we meet 이렇게 해도 되고요. Let's meet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meet이 타동사 때 I meet you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선 타동사로 쓰인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주어가 만난 사람이 뒤에 빠졌잖아요. 누구를 만났는지가 없어. 이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자리예요. 뭐의 자리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앞에 있는 가이를 꾸미지. 맞죠? 그럼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지금 없으니까. 내가 이벤트에서 만난 사람인데 누구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앞에 사람을 꾸며주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돼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예요? whom이에요? 잘했어요. 정답은 B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하나의 명사절만 나오면 그건 쉬운데 여기 지금 하나의 문장 속에 명사절이랑 형용사절이랑 같이 섞여 있잖아요. 막 그쵸?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구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오케이, 여러분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단어 퀴즈를 즐기세요. 1, 2 이거 4분 정도 줄게요. (1분) (30초) 서둘러요.
갑시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 점수대별로 조언을 좀 드리지만 이게 단어 문제와 접점부 문제만 맞춰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요거만 안 틀리면 단어 문제가 보통 시험에 10개 나오잖아. 접점부 8개 정도 나오고 그럼 총 18개를 맞추는 건데 30문제 파트 5 30문제 중에 18개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문법 문제 12개 정도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어려운 거 한 4-5개 버리고 쉬운 것만 다 맞춘다라고 쳐도 요거만 잘 잡아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얄짤없어요. 이 단어 문제는 시험장 가서 모르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단어 다 익히시고 시험장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단어. All aspect 밑줄 쫙 모든 부분, 분야라고 보면 되고 cover, 다뤄진다라는 의미겠죠. 트레이닝 코스, 느낌 좀 오나요? 이 트레이닝 코스, 훈련 동안에 모든 이 직업에 대한 모든 분야가 다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지금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절이. 어떤 트레이닝 코스냐? 디자인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한 뭐 하게. 여러분 이 직업에 관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다루려면 좁게 설계가 돼야 되겠어요. 넓고 포괄적이게 설계가 돼야 되겠어요. 포괄적. 보기 중에 정답은 C예요. Comprehensive. 여러분 토익이 LC, RC로 나눠져 있는 거 Comprehension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Reading 종합평가, LC 종합평가인 거예요. Comprehension이라는 거 자체가. 2번 갑니다. 여러분 theme, 뭔가 이제 보여진다. 어떻게? calm. 여러분 calm down이라고 하죠. 침착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형식 동사로서 보여진다. 이거 이제 보어로서 먹었죠. 뭐 했을 때? when performing. 선생님, when 접속사 아닌가요? performing이 어떻게 동명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동명사라고 했어요. 접속사 다음에 ing 오면 동명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반 아직 안 배웠어? 지난달에 배웠는데 접속사 다음에 ing가 있으면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분사, 현재 분사 구문. 이 동작을 하면서 다른 동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recital, 여러분들이 이거 연주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밤에 연주회를 할 때 침착해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걔가 말했어요. 어떤 걸 말했냐면 having felt 이렇게 했다고. 굉장히 뭐를 느꼈냐면 좀 굉장히 긴장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자, 그럼 여러분들 보기 중에 정답은 안으로는 침착하지 못한 거죠. 밖으로는 침착해 보였다. 정답은 outwardly, B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침착했다라는 거죠. 3번 갈게요. Many financial experts.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많은 재무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말을 했어요. 데디아를요. Putting money into a saving account each month. 매달 돈을 예금 계좌에 넣으면요. 돕습니다. 사람들이 help가 준사역동사 뭐 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들의 은퇴를 준비하겠죠. retirement. 가장 적합합니다. 4번 갈게요. Only by. 오직 어떻게 함으로써. 이게 바로 도치 구문이에요. 저랑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only가 앞으로 당겨져 왔네요. 어떻게 함으로써? 고객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부응하고 답변하고 응답함으로써. 정답은 D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Responding to customer expectation. 고객의 기대치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계속 갑니다. 5번. Parking spot. 주차장은요. fill up.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뒤를 보니까 그래서 be sure to. 확실하게 하세요. 뭐를요? 도착 일찍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차장이 느리게 차면 빨리 도착하겠어요? 빨리 차야지 빨리 도착해야 되겠어요? 금리 빨리 차니까. 정답은요. rapidly. A.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 갑시다. 의사의 무엇이에요? 누구에게? Ellsworth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운동을 더 해야 돼요. 그들의 몸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그의 몸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의사의 조언이겠죠. 정답은요. D. advice가 나와야 되겠죠. 7번. Certain commodity crops, including sugar. 몇 가지 상업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파는 그 원물이라고 보면 돼요. 원물. 옥수수,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설탕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때요?
어떻냐면 뒤를 보니까 날씨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날씨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타네 kick가 아니고 like예요. like prolonged drought. 여러분 여기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 지속되는 가뭄이라는 거죠. like 뭐뭐처럼. 그래서 정답은 이런 것에 약하다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C입니다. sensitive to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매우 민감하다, 약하다라는 겁니다. 8번 tenant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주민들이에요. 불평했습니다. 뭐에 관해 가지고 increase 증가, 뭐에 관리비. 여러분 관리비 오르면 굉장히 화를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럼 한 사람만 화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짜증나는 거니까 numerous인 정답은 D, 많은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9번 갈까요?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이 뒤를 보니까 construction site가 뭐예요? 공사 현장. so that 아까 배웠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뒤에 거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라고 말하면 공사 현장에서 다음 프로젝트인 거죠, 맞죠? 그냥 기반 잡았으면 철골 올리고, 철근 올렸으면 시멘트 붓고, 이걸 하기 위해서 청소하거나 준비하는 거죠. 정답은요, B가 나오는 거예요. prepare, B. 10번 볼까요? Studio unit is not. 여러분 스튜디오 유닛이라고 말하면 원룸이에요. 미국의 개념으로. 원룸은 어떠하지 않대요. 두 사람 이상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정답은요, A. Not appropriate. 적합하지 않다. 10번 The factory was. 그 공장은 3년 전에 어떻게 됐어? 그런데 여전히 unoccupied. 이게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수상되지 않았다.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폐기되거나 방치되거나 유기됐겠죠. 정답은요, abandoned. E.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까 제 기억에 여기 prepare가 있었거든요. 어디 있냐? 여기 있네. B. 이 prepare라는 이 동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근데 보면 prepared for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prepare for가 있죠. prepare랑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 두 개. 3번이랑 여기 11번 밑에 있는 이 prepare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prepare라고 쓰고 타동사라고 그냥 바로 써버리면 이거는 준비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prepared for라고 말하면 대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잘 봐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시험이죠. 약점 체크 모의고사. 제 입장에서는 prepare 하는 거예요. 학생분들한테 주려고 만드는 거죠. 영차. 그럼 여러분들은 대비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비하다는 prepare for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냥 prepare, 안 그러면 수동적으로 대비만 할 때는 prepare for. 이거 의미 차이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네요. 살짝의 의미 차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맞죠? 8일차 끝났고 다음 주에 9일차, 10일차 하면 끝이 나니까 그 전에 반드시 약점 체크 모의고사를 이번 주말에 꼭 시간 재고 풀어보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정답이랑 이거 넣으면 본인이 몇 점 정도, 상위 몇 프로인지 하위 몇 프로인지 그것도 볼 수 있거든요. 꼭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들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이번 주말도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